특구진흥재단 혁신기업지원실장 김인영입니다. 네, 저희 특구 육성 사업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특구와 특구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 특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서 공공기술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하고 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지역입니다. 저기 표에 보시다시피 1973년도에 대덕 연구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개 특구로 확대 지정되어 왔고요. 그리고 모두 잘 아시겠지만 2023년은 대덕 특구가 50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상징인 대덕 특구를 알리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광역특구와 강서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역특구는 대덕특구가 2005년도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광주, 대구, 부산, 전북 특구로 해서 총 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정 범위나 면적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서특구입니다. 강서특구는 소규모 그리고 고밀도 기술 사업화 집적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경기 안산과 경남 김해를 비롯해서 총 14개 강서특구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다시피 기술 핵심 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각 특화 분야를 지정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특구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구진흥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강역특구와 또 강서특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딥테크 창업 지원과 또 공공기술 사업화를 주요 목적으로 해서 지역 혁신 성장을 제고하고 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중점적으로 저희가 특구 육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발굴부터 이전 사업화, 창업 관련된 다양한 사업화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술의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적기에 자금 조달 지원하기 위한 특구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 진출 지원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연구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구 개발 관리뿐만 아니라 공장 등록, 인허가 같은 특구 입주 관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특구만의 고유한 제도죠.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 제도를 운영해서 해당 기업들이 좀 더 고도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특구별로 기술사업화 전문 인프라 공간이 테크 비즈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산학연 혁신 주체분들이 열린 소통과 혁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과 지역 혁신 R&BD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특구와 특구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저희 2025년 특구 육성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과 또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사업의 중점 키워드는 국가 전략 기술, 딥테크, 글로벌, 그리고 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국가전략기술과 지역특화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 R&BD와 지역특화 R&BD를 지원 분야와 범위를 보다 확대해서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딥테크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올해 중대형 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인 유니콘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특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 운영을 해서 기업들 수요 기반의 맞춤형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글로벌 POC와 글로벌 해외 클러스터 R&BD를 저희가 글로벌 부스터 프로젝트라는 신규 기획을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특구 기업들이 보다 글로벌 진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혁신 기관들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그런 기반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현장 밀착 그리고 혁신 주체 협업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제 산학 혁신 주체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이런 혁신 주체 네트워크 사업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구간뿐만 아니라 초강력 협력 그리고 유관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런 상생 협력 기반의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특구 육성 사업 구조인데요. 현재 이제 크게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와 특구 혁신 성장 스케일업해서 투 트랙으로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전략기술과 딥테크 기업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이전하고 창업 그리고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을 하고요. 특구 혁신 성장 스케일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내 워킹 그룹이나 어떤 커뮤니티를 같이 이제 연계 협력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현장 그리고 이제 실증 중심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지역 혁신 성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특구와 특구재단 그리고 올해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특히 저희 특구재단이 2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 계신 산학형 혁신 주체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특구 육성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추운 날씨 속에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욱입니다. 저희 이제 특구 육성 사업, 특히 대덕 특구 육성 사업은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 특구 혁신 성장 스케일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를 구분은 이제 혁신의 추진 전략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한 공공기술을 다듬고 그 다음에 발굴하고 또 매치메이킹해서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 자체의 혁신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구 혁신 성장 스케일업 지원은 이제 특구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성장 기업들이 그 수요를 바탕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R&D를 통해서 이제 특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으로 환류되는 이런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에서는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좋은 기술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전략기술 발굴 연계, 그리고 이렇게 연계된 기술의 후속 고도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 사업화, 특히 올해는 이제 연구소 기업의 어떤 집중 지원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까지 도약하기 위한 유니콘 프로젝트를 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특구 혁신 성장 스케일업 지원에서는 이제 지역의 현안이나 혹은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증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과 그런 프로젝트들이 실증으로 구현이 돼서 지역 성장을 이끄는 스케일업 R&D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기술 창업보다는 이 특구의 기업들이 혁신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뭐 인력 양성,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교육,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투자 플랫폼,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조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보다 좀 상세한 사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의 전략기술 발굴 연계,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기술, 그중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자하고 매치메이킹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뭐 기술 이전이나 연구소 기업 같은 그 기술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이제 15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과제당 4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2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관과 참여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제 주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그리고 그 사업화 전문회사, 그 다음에 연구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문 연구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좀 한정되다 보니까 이건 유의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연구기관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뭐 기업협회와 같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데, 이제 컨소시엄은 이제 사업의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대 3개 이내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셔서 사업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은 간접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지원하는 분야는 이제 수요 발굴, 그 다음에 유망랩 발굴,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출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수요 발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을 통해서 이제 사업화 유망한 딥테크들 혹은 전략기술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수요 기업을 연계시키고, 또 기업들은 또 그에 맞춰서 성장 수요가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으면 매치메이킹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망랩 발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망랩 같은 경우는 뭐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파급력이 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기술이 아니라 패키징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망랩과 그 다음에 수요 기업을 연계시켜서 선도형 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이전 출자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술을 이제 간접적으로 사업화하는 기술 이전, 그 다음에 그 지분을 가지고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 기업, 이렇게 그 이전 출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단일 기술보다는 패키징에서 훨씬 더 사업화에 가깝고 좀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이전한다거나, 또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대비 좀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 실용화 기술보다는 좀 딥테크, 그리고 또 단순 좀 저자본보다는 고자본, 그 다음에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밸류체인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연구소 기업의 설립을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간접 그 사업화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그 신설된 혁신 주체 네트워크인데요. 그 이제 과거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이제 기술 사업화 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뭐 일정 기간 좀 종료했다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된 이제 배경은 그 이제 기업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저희 특구 예산만으로는 또 한계도 있고, 또 최근과 달리 요새 이제 투자 유치나 혹은 다양한 그 밀착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혁신 주체 네트워크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새롭게 기획된 사업입니다. 이제 사업 목적은 이런 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제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뭐 기술 이전을 促진한다거나 또 유망기업 발굴, 그 다음에 투자 같은 성장을 促진시켜서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이제 연 200억이고 한 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사업은 그 기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청 자격은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기업을 이제 두고 있고 컨소시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의 좀 효율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이제 기업협회 등과 같이 컨소시엄을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주체 네트워크 분야는 이제 제안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데, 크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성장 투자 분야, 그 다음에 기술 거래 분야입니다. 이제 성장 투자 분야는 이제 대전 지역 내에서 기술 창업 혁신 주체, 그러니까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출연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TP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좀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좋은 기업들을 좀 발굴하고 거기에 성장 수요를 좀 이해한 다음에 투자 지원까지 해주는 이런 성장 투자 분야의 네트워킹을 하나 운영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나온 이제 전략 기술이나 아니면 딥테크와 같은 그 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들을 이제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해서 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작은 성과도 있겠지만 대형 성과까지 도출해주는 이런 그 네트워킹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저희 이제 특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라든가 혹은 뭐 발전 방향 모색, 그 다음에 특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의 성과 확산,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분과를 구성해서 혁신 주체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지만 아래에서 이제 그 혁신 주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창업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초기에 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출연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연 그 연구원 창업, 그 다음에 기술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출연연이 갖고 있는 고가의 장비 활용, 그 다음에 협력 R&D,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 주체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보통 저희 그 투자를 전담해주는 이제 창업 기획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투자 트렌드를 기업에 공유해주고 대학 출연연의 그 이제 창업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매칭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네트워크 사업 또한 이제 간접 지원 사업으로 이 관심 있으신 이제 기관께서는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의 전략기술사업화 일반형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그 유니콘 프로젝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 일반형에는 이제 추진 주체에 따라서 기술 이전 기업이냐 연구소 기업이냐 또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참고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전략기술, 딥테크 이러한 그 사업화 유망 기술들을 이전받아서 기업이 바로 사업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고도와 그다음에 사업화에 대한 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50억 2,500만 원으로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서 올해와 내년 이제 2년을 지원하게 되는데 총 저희는 이제 그 예산 단가를 12개월로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1, 2, 3월이 지나면은 나머지는 9개월이 되다 보니까 1년 차에는 9개월 단가인 2억 2,500만 원 그리고 2년 차에는 12개월 단가인 이제 3억 원 이렇게 해서 총 5억 2,500만 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자격은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 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기술 이전 기업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 저희 과거에는 이제 이걸 열어놓은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특구로 좀 닫아놓은 적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대덕특구 기업이 이전받아서 하는 사업화를 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1유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대덕특구 기업이 가져온다거나 혹은 대덕특구의 기술을 외부의 기업이 받아간다거나 이런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열려 있기 때문에 각각 이 유형에 맞는지를 체크하셔서 사업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이전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사업을 제출하시는 시점에서는 이제 확약서까지 물론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되어 있으면 좋지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고 혹시 이제 과제에 선정되게 되신다면은 협약일 전까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완료해야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술은 최근 2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오래된 기술들을 가지고 임의로 이제 과제를 지원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한 2년 이상이 된 기술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실현이 됐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최근 2년 이내의 기술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연구소 기업 별도 트랙이 있고 뭐 아직 과제 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전체 예산의 약 40% 수준에서 연구소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연구기관, 뭐 산업기술연구조합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앞서 뭐 좀 설명드렸지만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고도화, 그래서 뭐 부품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 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그 다음에 인증 이런 실용화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 기업인 경우에도 기술 이전 조건을 어떻게? 연구소 기업은 이미 기술이 출자되어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건에 대해서 제가 일반형이지만 두 개로 분리해서 좀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의 새로운 트랙으로 좀 신설된 유니콘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유니콘 프로젝트 1단계라고 돼 있다는 거는 이제 1단계만을 지원한다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좀 3단계가 있어서 이 사업에서 3단계로 이어지는 걸로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사업은 어떻게 이제 신설이 됐냐면은 연구소 기업이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지원하고 설립하고 이제 그래도 높은 생존율로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연구소 기업 중에서 좀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한다거나 이런 실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필요성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성장 단계별로 좀 집중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보다는 여러 주체들이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집중 지원을 해야 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수요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한계 과제를 좀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선하다 보니까 여기 한계 과제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예산이나 어떤 계획 상황을 봐서 과제 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 과제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한 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이제 9개월 단가로 7억 5천, 내년은 10억, 그래서 총 17억 5천이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방식인데요. 지원 방식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1단계에는 우수 연구소 기업을 선별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정 R&D를 끝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기업이 실제로 이제 프리시드나 아니면 시드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 특구 중에서 좀 선별해서 또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이제 3단계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서 또 성장해서 시리즈 A나 아니면 시리즈 B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기업이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게 그 3단계,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본 사업은 이제 1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청 장액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이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단일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덕특구의 연구소 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 기업 지역 혁신 주체 컨소시엄, 이렇게 필수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기업의 어떤 성장보다는 이제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단계별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가 이제 참여 자격을 이제 설정하는 것인데요. 먼저 연구소 기업 어떤 A라는 아이템에 연구소 기업이 있다면 또 그 A라는 아이템을 밸류 체인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B라는 연구소 기업, 그 다음에 그 B라는 연구소 기업 플러스 혁신 주체, 그러니까 TP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진흥원, 여러 혁신 주체들이 이 밸류 체인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컨소시엄이 구성이 가능하다면 그런 컨소시엄, 이런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주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 대덕특구 다른 출연연이나 전문연, 그 다음에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 이렇게 다양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지원 내용은 대덕특구 어떤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 그리고 또 지역 내외에 있는 앵커 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수요를 창출하고 또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여러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기술 자체를 혁신하는, 그러니까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기술이나 딥테크, 이런 기술들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후속 고도화를 지원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끄는 혁신을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인 혁신성장 스케일업은 이제 기업 자체, 그러니까 초기 기업이나 성장 기업들이 그 수요를 발굴하고 그 수요를 통해서 그 실증을 한 다음에 그게 다시 이제 지역으로 환류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혁신 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선순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이제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은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특화 분야, 그리고 지역의 어떤 시장 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의 어떤 혁신 기업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개 과제이고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협약 체결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그 지원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이렇게 요건을 이렇게 짧게 정리한 건 아니고요. 이제 지역 내 혁신 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 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특구 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좀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이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곳에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기관도 이제 전문기관, 그 다음에 지역 혁신기관, 기업협회 등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증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이제 구성 운영한다거나 실증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또 그 실증에 맞는 그 실증 의제에 맞는 기업,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연계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로 될 수 있고 꼭 이 프로젝트로 된다는 게 저희 특구 육성 사업에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부처 협력으로 타 기관에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투자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지원까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기획 역할을 하는 것이 실증 프로젝트 기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은 이렇게 기획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R&D 예산을 통해서 후속 고도화되면서 실제 그 기업의 성장이나 혁신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은 총 53억 2,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 3억 단가인데 9개월에 2억 2,500,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그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하고 조금 차이점은 대형 과제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올해 단가로 연 7억 5천, 그래서 총 내년까지 17억 5천을 지원할 수 있는 대형 과제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이제 대상은 대덕특구내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기업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오셔도 돼서 이게 열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지원 내용은 이제 수요자 연계하는 파일럿 테스트,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그 다음에 실증을 위한 뭐 성능 평가 인증 이런 연구비를 지원하고, 또 이런 그 지역의 어떤 특화 분야나 현안 이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수요자에게 맡은 어떤 기업 스케일업, 이제 스케일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혁신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이제 스케일업은 타겟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민간 시장, 지역 현안, 글로벌 시장, 이 타겟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출된 시제품이 이제 뭐 지역 내외 기업에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타겟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 이제 대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냥 지역 현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공기업 등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현안을 해결하는 타겟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시제품이 개발되고 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이제 특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실증까지 갈 수 있는 세 가지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뭐 선택하셔도 되고 세 가지를 전부 타겟팅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걸 염두하셔서 이제 기획하고 그 다음에 R&D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다음 사업으로는 이제 이너폴리스 캠퍼스 지원인데요. 아마 이제 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그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고 기술 창업을 시키는 이너폴리스 캠퍼스로 좀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제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으로 좀 저희가 그 내용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너폴리스 캠퍼스 지원은 올해부터 이제 기업의 어떤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이나 공급,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어떤 법률이나 회계에 대한 애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 그 다음에 스케일업에 필요한 어떤 투자 유치, 이런 것들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역 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이제 대덕 특구 내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재 확보입니다. 그런 수요가 뭐 여러 가지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신설되었는데요. 이제 대덕 특구 내에 있는 대학의 어떤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그 인력을 이제 공급해주고 혹은 인력난을 해소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총 2억 원이고 그 1년간 지원할 계획이고요. 신청 자격은 이제 특구 소재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전문기관하고 그 공동 가능합니다. 이제 지원 기간은 여기 좀 오타가 나와 있는데, 지원 내용은 이제 먼저 그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 이런 학생들이 기업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일단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업을 경험하고 또 기업의 수요 맞는 인재인지를 서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기업에 있는 인력들이 따로 별도로 이제 중소기업 내에서 교육이나 혹은 여러 가지를 접하는데 좀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그 인턴십 프로그램 혹은 그 맞춤형 인재를 좀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기업에 창업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창업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실용화 기술 창업보다는 저희 연구소 기업 같은 기술 기반 창업이 아무래도 좀 그 생존율도 높고 성공률도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정부에서 많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딥테크 창업, 딥테크 기획 창업이
또 유니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많이 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원 창업에 대해서 수요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출연연이나 대학에 계시는 연구원들은 이제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좀 해소해보고자 이제 기획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군의 어떤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이 연구원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 2억 원 단가의 총 1개 과제, 그 다음에 12개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대덕특구 소재의 공공연구기관, 그 다음에 기술지주회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컨소시엄이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지원하는 것들은 그 기업가 정신 교육, 그러니까 연구원을 대상으로 그 연구원 창업 그리고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이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술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창업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서 좀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포럼이나 뭐 행사를 좀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뭐 딥테크 혁신 성장 포럼 같은 것이 그 예인데요. 그런 어떤 포럼 또한 여기서 같이 그 추진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이제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원스톱 지원센터하고 엑셀러레이팅인데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과기부에서 이제 연구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이제 연구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수요를 바탕으로 좀 그 신설이 되었고요. 사업 목적은 이제 대덕특군의 어떤 대학이나 이런 어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의 어떤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그 기업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 규모는 연 2억이고 1개 과제이고요.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대덕특구 소재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공동은 대학 출연연이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그 지원하게 되는 내용은 뭐 대학이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 자체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기업에서 겪는 법률이나 회계, 그다음에 특허 혹은 뭐 사업화 아니면 인사 노무까지 걸쳐서 다양한 그 애로사항에 대한 분과를 형성하고 그 수요를 좀 찾아가지고 그런 애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이 사업에서 추진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엑셀러레이팅 지원입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보육하고 그 다음에 좀 훈련을 시키고 멘토링 혹은 컨설팅을 통해서 성장시키면서 이제 투자 지원까지 해주는 그 주요 창업 기획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대덕특구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좀 많은 그 과제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1개 과제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축소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원하시는 쪽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와 같이 생태계의 그 관점에서 좀 참여 기관들을 다양하게 그 좀 구성하시고 컨소시엄을 오셔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 2억 원 단가이고 최대 12개월 지원, 그 다음에 주관은 창업 집중 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투자 기능을 갖춘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공동으로는 이제 지역 내 혁신 주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이제 그 대덕특군에 보면 선배 후배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국내 기업, 그 글로벌 기업 이런 식으로 그 이 대덕특군의 스타트업이 경험하지 못할 그 경험을 좀 해주시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연구소 기업의 선배 기업 같은 경우는 후배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보니까 뭐 먼저 나서서 키워줄 수도 있고 좀 투자해줄 수도 있고 이끌어줄 수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해외 그 글로벌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국내 성장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접근성이나 기회인데 뭐 투자 IR을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멘토링 같은 그래서 혹은 또 수도권 이외에 있는 그 VC들을 연계해서 투자를 매칭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특구에 있는 기업들이 물론 뭐 좋은 기업들은 이미 많은 투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에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것을 이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에는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대덕 TBC 이제 영구단지 내거리에 있는 대덕 TBC 지하 1층에 저희가 그 딥테크 투자 라운지라고 하는 신규 좀 시설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 공간 안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것이고요. 엑셀러레이터들도 이쪽에서 이제 투자 상담을 열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 나왔던 혁신주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기업가 정신교육, 그 다음에 뭐 인력 양성까지 그 공간 안에서 최대한 그 좀 허브로서 좀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투자 수요, 그 다음에 뭐 애로 해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TBC 지하 1층으로 찾아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빨리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많이 내용을 못 담은 점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구재단 글로벌 기술확산팀장 박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추운 날씨를 잊게 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일단 방금 배준성 팀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대덕 사업은 뭐고 공동 사업은 뭐냐, 뭐 개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김영 시장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대덕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특구는 현재 큰 특구가 5개가 있고 작은 특구, 강소 특구라고 일컬어진 특구가 14개, 총 19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덕 특구 사업은 대덕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광주 특구 사업은 광주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와 같이 이렇게 공통이란 타이틀이 붙은 사업은 전체에 있는 특구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바람은 어쨌든 저희 대덕 특구가 저희 특구의 가장 맏형 큰 형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들을 시작으로 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의 저희 올해 사업의 방향성이 딥테크 글로벌 기술 사업화라고 이렇게 김영 실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딥테크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전체 사업의 지향점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강조하면서 글로벌 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2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는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에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제 자금이 지원되는 직접 지원 사업이 글로벌 R&B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POC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과 좀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저희 기관 입장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글로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기간이 항상 1년으로 묶여 있었다라는 기간적인 문제가 있었고, 요새 그 글로벌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환율도 높아지고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이 금액이 예전에는 저희가 3억 5천으로 이 프로그램 하나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맞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부처랑 상당히 좀 논의를 했고, 올해 다행히 저희가 글로벌 관련해서 한 5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POC 같은 경우에는 총 한 30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상의 약간의 애로를 좀 해결할 수 있고, 또 기간도 한 2년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구조화 시켰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글로벌 POC라든지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 3단계 되는 프로세스. 국내에서 어떻게 이제 해외에 갈 수 있게끔 사전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현지에 가서 일주일 또는 한 10일 정도 현지의 생태계를 현지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지 파트 1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좀 쿠킹이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POC든 투자든 현지 진출이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통상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기획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글로벌 사업에서 1년이라든지 2년 안에 당장의 성과를
창출하기가 좀 쉽지 않기는 한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프로세스 지표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기획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사업에서 멘토링을 5번 이상 해야 된다. 뭐 교육을 10번 이상 해야 된다. 누구를 몇 번 이상 만나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나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단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의 아웃컴 성과에 집중을 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수출이겠죠. 해외 진출해야 되는 게 수출 실적을 창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다. 두 번째는 해외 투자입니다. 해외 투자도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5년, 7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렵지만 되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도 영국 쪽으로 또는 두바이 쪽에서도 투자를 받은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유치. 세 번째는 이제 현지 법인화에 집중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사업에 비해서 한 3.5억으로 했을 때는 기업 1인, 한 개 기업당 최소한 1,000에서 2,000 정도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었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한 1년 기준으로 하면 최대한 7,000에서 8,000 정도, 2년 저희가 이렇게 케어하면서 같이 가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에 상응하는 해외 진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당장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지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없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SMK 등 영문 자료가 없다, 이런 낮은 단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진출의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 시너지를 얻어서 뭔가의 성과를 창출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글로벌 진출에 대한 준비가 된 분들, 그리고 타겟팅이 명확한 분들, 그리고 대략적인 밸류 체인이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략이 수립된 기업들이 참여해 주신다라면 저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희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미는 동부 서부로 좀 나눠졌고요. 동부는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전략적인 기술이라든지 산업군을 바이오와 항공우주 쪽으로 담았습니다. 바이오, 항공우주 플러스 알파고요. 그다음에 서부 쪽은 뭐 AI, ICT 플러스 알파인데, 사실 AI, ICT라면 요즘에 워낙 법령 기술이고 인프라 기술이기 때문에 전 분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정말 다양합니다. 독일을 기반으로 저희가 거점을 활용을 할 텐데, 유럽은 범유럽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가 그 유럽 쪽에 관련해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부분은 AI는 기본이고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로보틱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시면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같이 수행하면서 해야 될,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수행기관 분들은 2월 말까지 공고가 있으니까 공고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사업에서 플레이어 역할로서 해외 진출을 하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쯤에 이 사업에 대한 기업 모집 공고를 또 별도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이제 컨택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하이 퀄리티, 사실 저희도 예산을 받으면서 부처라든지 재정당국에게 많은 성과로서 보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시는 기업분들과 정말 다양하고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글로벌 클러스터 R&BD고요.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R&BD니까 당연히 국제공동 R&BD라는 개념이고,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클러스터.
저희 대덕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일반적으로 지금 산자부라든지 중기부에서 하는 오픈된 국제공동 과제는 아니고 약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국제공동이나 여기에 보시면은 북미하고 유럽하고 하나씩 과제가 들어가는데 북미는 저희와 같은 이제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NSF에서 수행하는 RI라는 Regional Innovation Engine이라는 곳을 10곳을 지정을 해서 미국 단일 정책으로는 가장 큰 1조 한 6천억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저희와 이제 협력 파트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포 퓨처, 독일에 있는 한 7개 정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트는 13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EU에서 육성하는 바이오엑스 클러스터는 뭐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 4개 국가에 이런 그 거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고문에 보시면은 이런 기관들, 어떤 기관들, 기업이든 대학이든 출연연이든 쭉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기관들하고의 공동 연구를 기획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저희가 국제공동 R&D이긴 하나 저희 재단에서 공공기술의 사업화가 전체적인 미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그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은 기본적으로 페어로 엮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이든 출연연이든 기업이 대학과 출연연과의 공동연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가 이제 두 번째 제약 요건이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공동 R&D가 아니고 국제공동 R&BD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공동 또는 클러스터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기술이 사업화되는 여기에 참여한 기업을 통해서 사업화되겠죠. 사업화되는 그런 방향의 방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시는 분들께 보다 높은 점수가 배분이 된다라는 것들, 요 한 3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저희 사업을 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은 총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차는 7월부터 시작하고요. 6개월. 그리고 내년은 1년, 그러니까 총 1년 6개월 사업이고 올해는 10억, 내년은 20억 해서 1년 6개월에 30억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R&D 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POC 사업을 연계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나오는 R&D 성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업화 성과가 수출로 이어지고 해외 투자로 이어지고 해외 법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혹시 관심이 계신 대학이라든지 출연연 또는 기업분들께서는 저희 계신 NSF의 RI라든지 클러스터 포 퓨처 관련된 이런 기관들과의 접점 부분들부터 시작을 하셔서 통상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사업들은 2월 말에 공고가 마감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가 6개월이다 보니까 5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관심이 계신 분들은 공고문 꼼꼼하게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팀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Q&A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제일 후단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전달드리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의 뭐 지정학적 특성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에서 글로벌을 바라보지 않고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건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프로그램 신규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해외 진출에 정말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특구재단에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 실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제가 이제 제도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고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과제도 20억 가량의 신규 사업비가 존재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당장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이번에 과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제 본인들 또는 기업에서 하시고 계시는 업무 또는 제품과 관련해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면 이 제도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활용해 주시고 활용의 결과물로서 저희가 사업비도 지원해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많이 들어보셨고 한두 번씩은 아마 귀에 익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것들은 이렇게 어린이가 안전한 모래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뭔가 위험하고 기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모래밭에서 해보는 것처럼 뭔가 시도를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정부 용어로 설명을 해보자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정 조건, 보통은 이제 기간이라던가 장소, 규모를 제한해 놓고 마음껏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드론이 되게 소규모로서 전략적인 요충지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위험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드론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정부 R&D로 400억 가량의 R&D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 연구원에 드론을 띄워야 되는데요. 원자력 연구원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드론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제밍, 그러니까 드론을 추락시키기 위해서는 전파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것들이 원천적으로 법에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장소 그리고 실증 기간 2년 동안의 특례를 받아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고 또 관련된 전파를 발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아서 400억 가량의 이제 정부 R&D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법령 개정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3종 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근데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규제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좀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흔히들 규제하면은 뭔가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을 넘어서서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록, 신고, 지정, 확인서 발급 모든 이제 관련 법령 그리고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행정행위 모든 것들이 이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연구개발 과정 그리고 신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가 있을 때 첫 번째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규제가 없다면 그 제품은 바로 시장 출시 또는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규제가 있다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과제를 멈추시던 거나 아니면 제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시 허가라든가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서 정식 허가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허가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실증 특례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실증이라는 것들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고요. 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정식 허가를 통해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이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또는 교두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정부에는 한 8개 정도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 중이고요. 기업의 편의 또는 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각각의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규제 자유 특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CT 샌드박스 그리고 산업용화 샌드박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샌드박스들의 특징은 이제 지역적으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규제 자유 특구가 되어 있는데 바이오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만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 나노 아니면 ICT 관련된 것들은 또 규제 샌드박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특구는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 샌드박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연구개발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술 성숙이라든가 개발 목적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특례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전 범정부적으로 약 1,400개 기업이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신제품이라든가 신기술의 첫 번째 시장을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구 샌드박스 제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구 내에서 있는 기관 또는 기업 또는 특구 내에서 그 실증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구 내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희 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 특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재단과 가계부에 검토를 한 후에 관계부처, 그러니까 규제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이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들을 조율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규제 특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례가 신청이 되면 약 2년,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된 기간 2년 동안 실증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법 제도 정비, 정식 허가까지 지원해드리는 구조입니다. 네, 사례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전거를 보시면 기본 자전거랑 좀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전거 안쪽에 바퀴에 있는 바퀴살 또는 바퀴살이 돌아가는 바퀴의 축, 스포크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일반적인 자전거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의 안전 기준, 뭐 축에서는 자전거의 무게를 얼마만큼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안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부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서 2년 동안 이런 특별한 안전 인증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자전거이지만 실증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라면 KC 안전 인증 기준을 개정하는 특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리호 발사의 필수적인 이 불꽃, 화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누리호는 1차, 3차 기간에 이제 발사를 진행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화약과 관련된 허가는 관계법령의 미비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군수품을 사용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는 바처럼 이제 누리호의 발사체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가는 와중에 이제 결국은 민간의 화약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서 그 화약류 허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서 향후 이제 누리호 개발 그리고 발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샌드박스 지정 사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제가 맞는지도 모호하고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증특례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도 지원해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 신기술이 규제가 맞는지 그리고 그 규제가 맞다라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규제 개선 법률 컨설팅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험료 기준으로는 18억 원, 그리고 보험료 기준으로는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보험료를 100% 이내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규제 특례를 받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서 연간 10개 내외의 과제에 2억 원, 연간 2년간, 최대 2년간에서 4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는 한 37개 정도의 지정 사례가 있었고 매년 연간 10개 정도의 과제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못 받으셔서 과제 지원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제품을 개발하시면서 규제 관련된 애로가 있으시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사업 지원 혜택까지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스케일업, 지역 혁신 스케일업 지원 사업이라던가 기타 사업화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해서 지원의 그 과제 선정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약 5.2억 원의 과제가 사업비가 지원되는 금액 과제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3점의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과제라서 조금 더 과제 선정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첨단기술 기업이라는 제도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첨단기술 기업의 지정을 위한 요건을 일부 이제 시증특례, 샌드박스 지정기업에 대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샌드박스 지정기업 중에 한 개사는 약 10억 원 정도의 이제 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감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그 규제특례 R&D 지원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총 20억 원이고 과제당 2억 원씩 1년짜리로 과제를 끌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년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특구, 19개 강소특구를 포함한 19개 특구에서 소재한
규제세력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전국 전투기 사업인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제당 21개월 약간 5.2억 원 내의 과제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사업 설명을 마쳤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사실 제도에 기반된 설명이라서 당장 이 과제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혜택 또는 뭐 지원 자격이 아직 충족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제 유무를 떠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었지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 근본 질의응답 과정이든 아니면 특구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뭐 저희 샌드박스 innopolis.k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에도 그냥 연구개발 특구 규제 샌드박스 검색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덕특구 관리팀의 전인영 연구원입니다. 저는 앞서 이제 실증 특례나 과제들처럼 따로 과제비나 이제 금액을 지원해드리는 건 없지만 해당 절차를 모르시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범칙금을 내는 벌칙 조항을 받거나 혹은 이제 받아야 되는 혜택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연구개발 특구 입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 입주 절차는 기관 또는 기업이 특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입주 행정 절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을 받거나 특구 내 입주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상가 입주 등 용어와 많이 헷갈려 하셔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전입신고 개념으로 기업이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업 설명회와 연계하여 특구 입주 절차 관련 내용을 기업이 알아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지원 요건 확인입니다. 특구 내 입주 계획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대전 시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 세금, 벌칙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 언제든지 단속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 불법 주정차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특구 내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과기인 공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할인 또는 요새 이제 다가온 청년주택 문의가 많이 오던데요. 청년행복주택 지원을 위한 입주기업 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입주계약이라는 내용을 본 발표에서 처음 들으셨다면 반드시 이후에 말씀드린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구개발특구 관리개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별 입주 절차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법령에 따른 용도구역과 해당 내용은 추가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이제 이 지역은 동법 제34조와 43조에 따라서 특구재단이 관리 주체가 됩니다. 특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총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 총 5개 구역입니다. 이 중 공공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이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서 특구 입주 절차는 의무사항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도와 같이 이제 대전시내 유성구와 대덕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동구, 서구도 위치한 기업은 특구 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관평동, 용산동, 탐도에 속하는 이제 이지구 쪽이 대덕 테크노밸리이고 여기가 산업시설구역에 속하며 이제 가정동, 어원동 등 연구기관이 많은 곳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입니다. 특구 입주 기업 혜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특구 고유제도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특구 육성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4번째 복지시설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 입주행정 절차를 거쳐서 특구 내 입주 기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받으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동, 어원동, 공동 등이 속하며 이곳은 연구개발 특구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이제 기술사업화 및 연구활성을 위한 연구기관 등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 및 기업의 입주계약 체결은 필수이며 그 연구활동과 연계한 제조 관련 공장 등록은 이제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로 시험 공장 등록이라는 것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구역에는 세 가지 사항이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업종 제한이 없고 그리고 임대하실 때 임대 신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자유롭게 창출하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분기한 제한 기간이 무제한이라서 해당 부지나 공장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할 때는 취득가 곱하기 생산된 물가 상승률 그리고 법정 이자를 포함한 이제 정해진 비용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입주 절차는 여기 아래와 같고 입주계약 체결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른 처분 제한, 즉 양도자 가격 상한에 대한 규정이 어길 경우 벌칙 조항이 엄청 강력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산업시설구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강조해서 적었다시피 산업집중법 제55조에 따라서 여기 관련 입주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히 처분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벌칙조항이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산동, 관평동, 탐립동 등 대덕특구 2지구 대덕테크노밸리 그리고 대덕구 이제 신입동, 문평동에 따른 대덕산업단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연구개발특구법 및 산업지적법에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산업지적법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그리고 공장 등록, 사업기 시 이 과정은 반드시 이행하셔야 됩니다. 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의 차이점으로는 사업단지 조성 취지에 맞는 허위 업종이 있고 그리고 인근 기업들은 주거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관리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환경관리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환경보존법, 물환경보존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특정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경우 입주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장 운영 및 기업 활동을 하며 일부 공간을 임대할 때에는 별도로 임대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산업시설구역 또한 이제 처분 제한 기간이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5년이 존재하는데요. 대전 연구의 특구의 경우에는 조성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가 많아서 대부분은 이 처분 제한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소유하고 계신 공장이나 이제 부지를 처분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서 처분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처분 신고는 강조드리면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에 해주셔야 이제 합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불법이나 혹시 나중 위법이 돼서 여기 말한 과태료나 벌칙조항을 받게 되니까 반드시 이제 특구 내에 어떤 교육연구및 사업화시설구역이든 산업시설구역이든 처분을 하시거나 매수를 하실 때는 저희 관리기관한테 사전에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하시고 나서 저쪽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해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장 등록을 하는 시점부터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공장 등록 명예세 납부처럼 이제 그에 따른 부가 세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절차뿐만 아니고 퇴거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시면 기업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이전하시거나 폐업하실 때도 저희 관리기관에 신고하셔야 불이익 같은 걸 안 받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구개발 특구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입주행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전 질의사항 중 공통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뭐였냐면 지식산업센터에는 이제 그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데 개발 공장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에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산업단지 내에도 식당, 편의점도 이제 기초생활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필지나 구역을 제한한 것은 저희가 일반 상업용지와는 다르게 공장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여 국가경제방역자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성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는 아파트 주택만 들어올 수 있듯이 이제 저희 공장용지는 공장이 들어와서 그 목적성에 맞게끔 쓰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행정 절차 진행하실 때 되게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기업 쪽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저희 쪽에 문의 주시고 다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국신욱 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3시 5분까지 끝내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약간 앞에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최대한 빨리 핵심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저희 회사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 재단 통해서 특구재단 통해가지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2월 3일 중소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기술부 통합사업 공고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부에서도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호 쪽도 중요하다고 해서 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기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기관은 뭐 이름도 길지만 저희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기관하고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대기업도 평가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간에 뭐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대기업 간의 그 연결책은 저희 기관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정부 R&D 기금도 있지만요. 혹시 대기업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대기업 돈을 받으면 이것은 기금 세제 혜택이 돼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은 혜택이 부과됩니다. 뭐 특례 혜택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는데 점수가 많이 가점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낼 때는 1년에 4,500억 이상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용도 정부 자금도 필요하지만 대기업 비용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개요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술이 기술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책자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기술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대로 중소기업 기술이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서 다양한 중소기업을 폭넓게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술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 유형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내부 유출이 80%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 중에서도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기술 보호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4,000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1개사가 평균 14.95, 15원가락의 평균 손실액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소기업이 지금 뭐 75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곱하기 한다 그러면 몇 초 단위로 기술 유출이 지금 1년당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보호 10대 수칙 전략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D라고 비밀유지 계약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중소기업끼리 계약할 때 대기업과다 계약을 할 때 ND 비밀유지 계약만 체결해도 나중에 크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은 사례들도 있고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입니다. 통합기술보호상담센터라고 해서요. 중소기업 어려워서 R&D 개발자도 뽑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전문 변호사, 변리사님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이 근무 시간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8-8787 기술보호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여쭤보고 싶다. 이쪽으로 항상 전화해 보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술지원보호방 같은 경우는 기술보호에 유출이 있다 아니면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 와가지고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이것도 정부 자금에서 3일에서 7일까지 최대 무료로 해가지고 해당 전문가들이 심지어 이 전문가 중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아까 말씀드린 보안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에서 상담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통합 공고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수 사례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부 일반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협력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교육 강의를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삼성 멀티캠퍼스 협업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기술부 콘텐츠를 올려서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중소기업이 기술 장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중소기업 수요가 가장 많은데, 기술 방지 시스템 전산 장비를 구축한다 그러면요, 저희가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보조율 50%에서 90% 지원해주고 있고요. 상생형 같은 경우는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일반 돈을 내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부담금을 최소화해서 대기업을 돈을 내줄 테니까 중소기업 보호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구축을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공고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직임 서비스는 디도스나 해킹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제사항으로 해가지고 여기 해킹이 있다, 기술보호 유출이 있다, 이런 징후를 다 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이 기관에서 다 해주니까 이것도 물론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직임 서비스도 이용을 해주시면 기술보호에 많은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료 인지제도는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핵심 기술을 저희한테 맡겨놓고 해당 기술을 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술거래 등록 시스템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술 자료가 아니라 통화 내용이나 거래 명세서 관련된 자료,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인데요. 이것도 참고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보호 바우처 제도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 각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번거롭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고가 날 건데요. 중소기업은 이거 하나만 신청하시면 모든 기술보호를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게 기술보호 바우처 제도다. 아까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거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요. 기술 수준 진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장비 구축, 보호 컨설팅, 나중에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AS까지 모두 다 정부에서 다 해준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 사진 찍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 사진 찍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도기업 육성 사례 단 1년 만에 받았는데 49점에서 75점으로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이거 선정하시면 기술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61점에서 96점으로 1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기술보호 평균 수준이 80점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것만 신청하셔가지고 대기업 이상의 기술보호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다 보면 기술보호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요, 가장 10,000원, 50,000원의 비용으로 법원 가면 상당 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기술보호 조정 중재도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 침해가 됐다 그러면 저희 쪽에 신청해 보시면요, 저희가 나간 게 아니라 저희보다 더 힘이 센 중기부는 행정조사권도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직접 나가서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이용 행위 같은 경우는 수의탁거래, 대기업 같은 경우 발생을 하면 중소기업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중소기업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기술 침해 조사팀에서 나가서 기술 이용 실태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침해를 당하게 되면요, 손해액을 산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은 많이 뺏겼는데 법원에서 하면 집에 불난 것처럼 집에 홀라당 탔는데 200만 원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을 제대로 된 감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비용보다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 판로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손해를 기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지원단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60시간 변호사 비용, 변리사 비용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무료 지원 60시간까지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변호사, 변리사를 통한 심층 자문까지도 다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지원은 기술이 유출되면 컴퓨터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기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소송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송 비용까지, 법률 비용까지 중기부에서는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중기부에서는 혼자 지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요. 뭐 특허청, 산업부,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하고 다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 368에 8787 여기에다 연계하시면요 저희가 다 부처까지도 연계해가지고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술부 울타리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 서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다 활용을 하셔도 기술부원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